러시아가 쿠릴 열도 면세 특구 개발에 한국을 초청하자 일본이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지역으로 러시아가 시류 지배하고 있는 곳인데요.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도 모자라 러시아의 쿠릴 제도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전 세계의 질타를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러시아가 쿠릴 열도 면세 특구 개발에 한국을 초청했다며 러시아가 쿠릴 열도 특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흔들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러시아가 한국의 움직임을 통해 면세 특구 설치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강하게 흔들려는 목적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쿠릴 열도 면세 특구에 대한 개발 참가를 초대한 배경에는 일본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지지통신이 분석한 것이죠. 실제로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르트네프 부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쿠릴 열도에 대한 특별세제를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특혜 제도가 만들어진다. 투자자들은 사업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쿠릴 열도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기쁘게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 섬으로 이루어진 쿠릴 열도는 한때 일본의 영토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승전국인 옛 소련에 편입됐습니다. 현재는 러시아가 시류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일본은 쿠릴 열도를 반환받고 싶어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 영토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쿠릴 열도 면세 특구 구상에 대해 사실상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지지통신은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며 일본의 특구 구상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참여를 초대한 배경에는 쿠릴 열도 특구 구상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흔드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해당 구상이 일방적이며 러일 공동 경제활동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일본이 미사일 사거리 1000km 이상으로 늘리려는 이유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리고 지상 배치형과 함정이나 전투기에도 탑재해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에서 200km에 그쳐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대비해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거리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3일 리온게이자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려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100여 킬로미터 수준이어서 주변국에 비해 사거리가 짧죠. 중국은 일본과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숫자를 늘리고 있으며 발사대 숫자를 지난 10년간 82개로 8배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한 미사일 지침을 폐기했죠. 또한 북한은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잃으면 내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의 사거리 500km 지대함 미사일을 처음으로 배치해 일본을 압박하고 있죠. 이 같은 사정을 빌미로 일본은 순항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개발비로 총 1000억 엔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무기들은 일본이 공격받을 시 반격할 수 있게 하고 낙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사일 사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일본 자위대원들을 지금보다 더 안전한 거리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 등 주변국의 국방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한국 또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가 쿠릴 제도 개발에 한국을 초대한 것에 붕괴한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된 이상 쿠릴 제도고 타케시마고 모두 무력으로 가지고 오자 전방위적으로 위기에 몰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 나라를 개발에 추가하는 일 자체가 러시아에게는 제재를 가한 겁니다. 자신들이 그들을 부르고 싶어하는 만큼 불행해지고 싶은 거겠지. 가뜩이나 내리막길인데 더욱 아래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응원함. 오히려 양국 모두 망해줬으면 한다. 한국? 경제 파탄할 것 같은 나라요? 진짜로 러시아, 중국은 쓸모없는 나라야. 세계의 각 나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어. 틈만 나면 아직도 침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조심합시다. 일본, 미군의 존재도 든든하기는 하지만 버팀목과 손을 같이 잡고 있지 않으면 일본은 바로 공격당하니까요. 중국은 러시아에게 빼앗긴 국토로서 연해주 시베리아 흑룡강의 북측도 주장하면서 국내에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러시아는 쿠릴 제도 4개 섬 중에
세계의 섬에 대한 대공 미사일을 요 몇 년 동안 배치하고 있다. 영토 반환할 것 같은 분위기는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보이기 식일 뿐이었다. 유감이지만 일본이 아무리 대응해도 전쟁으로 탈취한 영토를 쉽게 놓을 일은 없다. 협력한 나라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제재할 힘은 있고 만약에 한국이 들어가도 큰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일본의 협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지.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도 안 된다는 게 드러나면 그 외 국가들은 성공한다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저 개발 사업은 그래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저 개발 사업 및 특구에 대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일본은 저 이권에 끌어들이기 위해 떠보는 반응일 거야. 물론 일본은 저기에 참가하지 않지만 이걸로 한국과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졌다. 1996년 일본 제품의 세계 점유율 18%, 2020년 점유율은 6%. 돈벌이 능력이 없어졌어. 산업진흥정책과 기술, 유출방지 정책인 스파이방지법 한국으로 따지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기시다 정권은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인식해서 신속한 대책을 시급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어. 드디어 악의 추축국의 정체가 나왔네요. 자유주의국가연합에 속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쿠릴 제도에 관련된 사업에 목을 들이내밀면 경고하면 된다. 수출 규제나 성금 금지, 도항 제한, 민간기의 연공비행 제한, 카드는 뭐든지 다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남한은 레드 그룹이기 때문에 딱히 놀랄 일도 없다. 앞으로는 미국, 유럽, 대만, 일본, 호주의 적이 되겠네. 침략자와 침략자가 손을 잡네. 이것을 기화로 해서 군비 증강을 하면 되겠다. 예상대로네. 한국이 한 발짝이라도 침입한다면 경제 제재 발동이지. 너무나 당연하다. 엄청나게 강렬한 경제 제재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 중국, 남북한, 러시아, 안될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일본이 불행하다. 어차피 한국제는 오래 못 쓴다. 근데 러시아제는 한국보다 더 오래 못 쓰니까 러시아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제는 쓰기에 충분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개발비는 러시아가 지불하고 이 특구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한국 기업이 융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같이 하다가 따끔한 맛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을 거다. 진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네. 어디까지 우리 일본을 희롱해야 되겠냐? 러시아에게는 일체 경제 지원을 끊고 한국 중공 무리들을 그들의 성격에 맞게 처우해야 한다. 왜 우리들은 사면 초가에 빠지는 거지? 라고 안탄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도 불쾌하게 당하다 보면 저렇게 성격이 안 좋은 나라에서 안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러시아에도 돈만 빨리고 한국에도 돈만 빨렸어. 어디까지나 사람이 너무 좋은 일본. 역시 군사력이 필요하다. 러시아에게 북방을 빼앗기고 한국에게 독도를 빼앗기고 그 양국이 손을 잡는다라. 일본은 양국과 당겨야 된다. 러시아에도 영토 빼앗기고 한국에도 영토를 빼앗기고 중국에도 영해를 침범당하고 미국에게는 기지를 빼앗겼네. 이건 뭐 전방위적으로 당겨야 되네요. 가령 한국 기업이 응한다고 하면 한국은 일본 영토를 이중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강력한 보복을 할 필요가 있다. 독도를 실력으로 빼앗는 것이다. 한국이 반격할 때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정에 따르는 것이다. 러시아는 쿠릴 제도를 돌려줄 생각이 조금도 없다. 일본은 실력으로 되찾기 위해서 홋카이도에 미군 기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것이 영토 탈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일본의 주위 국가들은 적국뿐이고 러시아, 북한, 중국은 명확하게 적국이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인데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일본에게 있어 적국이다. 적국이라서 전쟁 같은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적국으로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다. 안이하게 협정을 맺지 않고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외교적 보이콧도 그렇다. 중국, 러시아, 한반도에게 배려하는 것은 일체 필요 없다. 역시 그렇게 적을 만드는 건 무리잖아. 한국 빼고 모두 핵무기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한국에는 경제 온조를 하고 있으니까 북방 영토를 돌려주지 않아도 일본이 우리 러시아에 경제 온조해도 어떤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 한국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니까 러시아도 우리를 얕보는 거야. 러시아도 바보다. 일본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일만 있을 텐데. 미국이 무서워서 주위의 적밖에 만들지 않는구나. 일본의 쿠릴 제도를 돌려줘도 거기에 미군 기지 같은 거 만들지도 않을 건데. 일본인은 어쨌든 사람이 너무 좋아. 한국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일본 덕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야 했다. 일본도 우크라이나에 경제 원조를 하자.
일본 최대의 핸디캡은 이웃 나라가 사악한 X들밖에 없다는 거네. 만약에 남조선 기업이 참가한다면 남조선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 금융 제재,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순항미사일이나 호위함으로 위압을 주는 것. 독도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시함을 매일 파견하여 영해에 들어가게 하는 등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국과 동맹이라도 맺을 생각인가? 애매하게 위협한다면 러일 관계는 끝나요. 독도, 쿠릴 제도, 불법 점거의 당사자들끼리 뭉치는 건가? 완전히 무시당하는구나. 일본은 러시아와 경제 협력 따위는 당치도 않다. 점점 러시아와 거리를 둬야 한다. 쿠릴 제도는 돌려줄 마음이 없으니까 일본도 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에 미군의 핵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아베가 30번이나 가까이 푸틴과 면담한 결과가 이거다. 진심 재앙을 불러오는 역병의 신이다. 뭐든지 일본에게서 피하자가는 한국이라는 성가신 이웃 국가.